생명을 사랑하는 통합의 약박사 이구현입니다. 오늘은 산모와 태아는 환자가 아니다. 생명사랑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저버리시고 손수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한밤중에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장 잘 하시고 또한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라는 게 뭔가 고통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임신과 출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날로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 마치 오늘은 저의 딸이 이제 자연분만을 해서 이제 7개월이 됐는데 5개월째 들었으면서 또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임신 지금 2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날이라서 제가 이 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이거 제가 선물할 건데,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뭐라고 썼어요? 축, 임신, 사랑해. 네, 이렇게 연년생의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매우 이렇게 기쁜 날, 또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제목대로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면서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임신은 행복의 클라이막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출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통이면서 축복입니다. 여기에는 모성이라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고통과 또 우리 기쁨은 인간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다 융합돼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요즘 법리적인 것을 많이 방송에 나오죠. 뭐 예를 들어 절차가 잘못됐다,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생명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절차는요, 이건 정말 생명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생명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무시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징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 출산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그 자연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 이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서를 만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갈 때 꼭 하나씩 지참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그 제도적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왜 세계적으로 제왕절개가 1위인가요? 여러분들,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WHO에서는 제왕절개의 그 평균치를 10에서 15%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30%가 넘어가면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만큼 WHO에서조차도 제왕절개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4, 50년 동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큰 의미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왜 산모와 태아가 환자 취급을 받아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네덜란드의 지금 자연출산 제도와 우리 조선시대의 자연출산의 그 전통적 방법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출산의 메커니즘은 태아나 산모에게 어떤 기능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자연출산을 하는지를 제가 이 시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에서는 자연출산을 하는데 집에서도 20-30%를 지금 가정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이렇게 받는 것은 의사가 받는 게 아니라 조산사가 받는답니다. 조산사는 우리말로 산파입니다. 산파.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 목포에서 평생 2만 명의 신생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번도 실패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만하는데 그만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산사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만이 유일하게 건강한 아이를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산부인과 원장 박지원 원장이 우리 아기 잘 낳을 수 있어야 하는 제 책에서도 이것을 다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나 버금갑니다. 예컨대 일본에서도 교토에 가면 교토 공원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왕궁인데 거기 가면 느티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엉덩이를 파놓고 돌을 세워놓고 마치 옛날 재래식 소대 화장실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거기가 아기 낳는 거랍니다. 예, 여러분들 아기는 받는 것이지 아기는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받는 것이 누가 산파 역할이고 조산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 신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면 이런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뭐냐?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동안 밝혀진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의 몸에는 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골반 구조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골반에 우리 여성들은 치골인데 여기서 호르몬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잘 이걸 못했는데 이 닐렉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치골을 이렇게 벌려줘서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태아는 270개의 그 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이게 206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64개의 뼈는 어디에 접합돼서 봉합돼 가지고 있을까?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뇌입니다. 두뇌를 감싼 두개골인데 이게 6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게 다 각자 움직여서 이게 엄마의 질을 나올 적에 이게 마음대로 움직여져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딱 나오면 적어도 한 돌 전까지는 여기 수음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 말랑말랑하죠. 이거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뼈가 자라나는 과정에서의 비어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기가 태어나서 폐 기능으로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니 피부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기의 골반이 3개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니분만, 소위 엉덩이가 먼저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도 더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엉덩이 뼈가 하나가 3개로 해서 이게 찌그러져서
엄마의 좁은 문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뼈의 구조, 이런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두개골의 뼈가 움직여주고 또 골반뼈가 움직여져서 뭐 가장 뭐랄까 엄마의 질을 나올 수 있는 그 뭐랄까 압축된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하나는 이 가슴의 흉골뼈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결국 호흡을 하게 만듭니다. 폐에 있는 습에서 물을 빼내면서 그때 호흡을 하면서 아기들이 소위 태어날 때 응애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이것이 바로 생체 리듬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아닙니다. 이건 생리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창조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엄마는 아기가 나올 적에 물론 그 진통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은 엔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와서 고통을 감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연 출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탁틴이라는 그 모유를 생성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연 출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우리 몸의 모든 그 호르몬이 스스로 작용을 해서 결국 자궁도 수축해주고 자궁도 벌려주고 이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아가 질을 나오는데 이때 질을 나올 때에 태아만 나올까요? 태아는 힘을 안 쓸까요? 아닙니다. 태아도 엄청난 에너지를 그 시간 씁니다. 왜? 생존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본능 에너지에 의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나방은 이렇게 집에서 나올 적에 나방의 그 우열을 이렇게 뚫어줘서 나오면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포덕포덕거리다 죽는답니다. 또 병아리도 부화가 될 적에 스스로 부화가 된 병아리는 알도 잘 낳고 건강한데 바깥에서 알의 껍질을 깨줘서 태우는 아이는 병아리는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 몸의 모든 건강이 증진되고 수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부작용은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제 유튜브에 가장 1등 공신이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자적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호르몬 구조에서 산모는 얼마든지 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골반이 적다, 크다 이런 거는 노프라입니다. 골반이 적으면 아기도 적을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합니다. 저는 골머리 생각을 해보니 왜 입덧을 할까? 네, 그것은 아기를 뱃속에서 작게 키워서 작게 나라는 생체 메커니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작용이라고 봅니다. 생체 리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우리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거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나에게 입덧을 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아주 몸이 행복해지십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셨다고 해서 고민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약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겁니다. 호흡 잘 하시고 수면 잘 취하시고 그게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출산에 우리가 구조와 또한 자연 출산이 갖다 주는 그 생명의 사랑을 근본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 출산의 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는 자연분만을 해야 되고 자연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차후 세대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건강 안보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만 해결되면은 저출산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저출산 문제 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일까요? 네, 이거는 자연 출산을 위배한 절차를 무시한 그런 생명이 출산한 데서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폐아들을 지금까지 많은 애들을 이렇게 자폐를 개선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또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은 전수 제왕절개 출산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일본인 경우 90% 자폐아들이 제왕절개 출산이라고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왕절개가 얼마나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악순환이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께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왕절개로 출생한 아이들의 문제점들이 있으면 저의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는 겁니다. 반면교사는 따르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만이 반면교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산모와 태아는 환자가 아니라는 거. 그냥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출산의 전문의신 박지원 산부인과 원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출산의 원리, 자연출산의 방법, 자연출산의 결과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우리는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곱씹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WHO까지도 제왕절개가 30%가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고위험 나라로, 고위험 사회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더 이상의 제가 제왕절개로 인해서 부작용은 제가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왜? 제 입에서 나오고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왜? 제가 자폐를 다뤄보고 또 연구를 하고 걔네들을 개선시켜 본 결과 자연 출산만이 답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출산을 위한 교육, 자연분만을 위한 교육,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보건복지부, 정부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조산사를 활성화시켜주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료 수가를 올려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생명사랑이고 이것이야말로 제도적 국가 건강안보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난 다음에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또 방송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저수지의 물을 팔뚝으로 막아서 네덜란드를 고쳤다고 그랬죠. 구했다고 그랬죠. 마치 제가 오늘 방송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지부나 보건복지부나 정부 또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데모를 해서라도 의료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정말 산모나 태아는 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료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의 존재가 유유하게 수천 년 동안 이어오고 지구 끝날까지 이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환자로 취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분만을 자연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왕절개 제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다른 뜻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자연 출산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초석이요. 그 다음에 바로미터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이런 딱딱한 강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제가 한 강의를 들으신다면 예수님께서도 아마 박수 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명사랑이라는 것은 근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도 적습니다. 그러나 애기 잘 낳습니다. 키가 적고 크고 몸이 약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임신과 출산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여러분들이 몸을 얼마나 단련시키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 자연 출산, 자연 임신 교육서를 써서 이것을 세상에 내줄 수 있는 기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이 일에 동참하실 분들 저한테 아니면 이 댓글로 계속 이어주시면 바랍니다. 그 댓글이 모아지면 하나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 의료의 그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은 안강 통합의학 박사에 의하면 5%밖에 안 됩니다. 95%는 아직 미지의 그런 의학이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말 자연 임신, 자연 출산이야말로 우리는 자연의학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메커니즘은 실용의학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해서 고위험군의 어떤 그 산모의 입장에 있을 적에는 그때 의료의학이 접근한다. 그래서 저는 자연의학과 실용의학과 의료의학이 융합해서 제왕절개 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 시간 저는 정말 제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왜 제가 눈물로 호소를 하냐? 여러분들 자폐들 한번 교육시켜 보시고 가정에 가보세요. 눈물 없이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간 제가 누구를 폄하하고 누구를 아닙니다. 우리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사랑은 자연 출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용기를 드시고, 신은 인간에게 고통은 주셨지만 제왕절개하라는 그런 편리성은 신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과, 신학과, 제가 의학을 공부한 자로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종합해서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이 정말 제왕절개 제로 나라를 만들기를 우리 같이 힘쓰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애쓰다 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그럼 제왕절개 출생한 이 40-50%의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다음번에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개선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 경제적 건강 안보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경제적 건강 안보, 자연 출산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